이 경제에서의 에너지는 뭘까요? 뭐니 해도 경제에서의 에너지는 단연 돈이 됩니다. 사물의 운동과 변화의 원리는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따르는데요. 이 경제에서의 에너지는 단연 돈이고 돈의 이동이 운동량이 되는 겁니다. 이 경제에서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다시 말해서 돈의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면 이 피셔의 교환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간단한 원리에서부터 경제가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10대는 솔직히 많이 없을 것 같고 20대도 있을 것이고 30대도 있을 것이고 40대, 50대 어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서 제 생각이 짧을 수도 있으니 댓글로 반박이나 조언을 해주시면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 또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가급적 좋은 언행으로 댓글을 남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본론으로 가서 다시금 피셔의 교환 방정식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참고로 이 기본적인 원리에서부터 이 경제가 돌아간다고 보고 있어요. 돈의 보존의 법칙, 달리 말하면 피셔의 교환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는 통화량 곱하기 통화 유통 속도는 상품 가격 곱하기 상품 거래량이고요. 이 식을 미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통화량 제어의 공식을 얻습니다. 통화량 증가율 플러스 통화 유통 속도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 플러스 실제 경제 성장률이다. 고로 이 식이 바로 경제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는 셈인데요. 이 식을 있는 그대로 풀이해보면 통화량이 줄거나 통화 유통 속도가 줄면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반면 통화 유통 속도가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여 이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은 증가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의 무역, 수출, 수입을 연관시키면 좀 그 변수가 많이 존재하겠지만 내수 경기는 이 통화량과 밀접한 연관을 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따라 돈이 풀리는 속도가 늘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돈이 풀리는 속도가 수축되면 경기는 위축이 되는 거죠. 이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신용화폐 시스템 속에서 돈을 많이 풀고 적게 풀고의 개념이지 완전히 돈을 푸는 행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소리고요. 시장에 돈을 공급 안 한다는 것은 마치 사람의 심장이 뛰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통화량 증가율 및 대출 총액을 나타낸 그래프가 되고요. 통화 증가율이 줄었을 때 내수 위축과 위기를 거치며 힘든 시절을 어김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나 통화량의 증가는 은행의 대출 증가를 통해 투자가 확대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대출을 줄이게 되면 통화량이 줄어서 경기가 수축되고 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경기가 화랑이 되어 경기가 호전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금 이 대출금의 증감률과 코스피 지수를 같이 대입해서 보게 되면 빨간색 선인 대출금의 감소가 이어지면 어김없이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요. 반면 빨간색 선인 대출금의 증가가 이어지면 코스피도 덩달아 증가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물론 완전 100% 똑같은 흐름을 띠지는 않고 있죠. 수출이나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기 흐름과 다소 다를 수도 있고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고 특히나 최근 2017년, 2018년 시작된 코스피 지수의 상승은 IT주의 상승 견인으로 보아 대출금의 추이랑은 큰 연관성을 띠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은행의 대출이 증가할 때 내수 경기는 어떨까요? 흔히들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수많은 대책을 내고 있죠. 다음은 대출금 추이 대 최종 소비지출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상식적인 생각으로 대출이 증가하면 소비도 감소할 것 같지만 예금은행 대출금 대비 가계 최종 소비지출 내역의 증감 퍼센트를 보게 되면 마치 매우 흡사한 형태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막론하고 대출을 억제어 통화량을 줄이게 되면 내수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어쩌면 이 경제의 당연한 이치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대출을 늘려 통화량이 증가하면 내수 소비가 회복되고 경기의 고용과 소득을 결정하는 이 키가 되는 법이죠. 그런데 이런 간단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알면서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단지 통계적 결과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했고 단지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대조를 했을 뿐입니다. 지금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고 있고 서로 먼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의 내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통화량은 2015년도부터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지표상 물가 상승률을 크게 넘지 않고 주택 가격을 잡고 가계 대출을 가로막고 통화량을 옥죄는 금융 규제를 강화했죠. 이른바 정부는 소득 주도 경제 성장론을 언급하면서 통화량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리면 이른바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 상호작용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전체적인 통화량에 따른 내수 소비만이 그 상관관계가 따를 뿐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통화량과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실현한다면 내수는 심각한 수령으로 빠져들 게 뻔하다는 겁니다. 왜 유독 우리나라만 실업률이 점차 높아지고 사람들을 먹고 살기가 날이 가면 갈수록 빡빡해진다고 하고 자영업자들은 왜 다들 죽겠다 난리인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결국 경제에 있어서 에너지는 돈이 되고 이 돈이 공급되지 않는 한 경제가 살아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신용화폐 시스템 속에서는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도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내수 경기 위축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바로 최신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할게요.